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학개론 23번째 시간이자 60일 이동평균선 관련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 우선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영상은 61선이 추세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세 번째 영상이면서 마무리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61선 마지막 영상이지만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61선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수급선이자 추세가 전환할 때마다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쵸? 오늘은 61선과 관련돼서 실전에서 해석되는 여러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예시 보실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죠? 흐름이? 하락하던 61선이 언제요? 6월 초부터 우상향으로 상승 전환됐죠. 상승 전환됐었는데 그래서 수개월 동안 상승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와 같은 이틀 동안의 하락으로 61선이 살짝 우하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은 이처럼 점증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은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더욱이 핑크색 21선도 하락으로 살짝 꺾이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까지 지금 보시는 차트의 오늘까지의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쵸?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음 흐름은 어떨까요?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보겠습니다. 다음 흐름. 이처럼 다행히 우리가 어디까지 봤었죠? 여기까지 봤었죠. 여기 양봉이 나타나기 전까지 흐름을 봤었는데 다행히도 바로 다음 날부터 주가가 상승하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될 뻔했던 하늘색 61선이 재차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주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61선의 하락이 방어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때 하나하나 표현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61선의 하락이 방어되었어요.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안정을 찾으면서 61선의 하락이 방어됐다. 그리고 이후 주가는 어떻죠? 이후 주가는 이랬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여기까지 본 거였죠? 여기 양봉까지만 본 거였어요. 그리고 이후 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예시 종목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 차트를 봐볼게요. 여기서 이와 같은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면 만약에요. 주가가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57,000원 깨졌잖아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57,000원 이하에서 머물렀으면 이미 꺾이기 시작한 61선은 더 확실히 하락하고 있을 거고 더 확실히 하락해서 내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단기 이평선 5일선이 하늘색 60일선을 깨고 내려왔을 거고 20일선도 계속 내려오고 있을 거고 그럼 주가 반등할 때
더 계속 힘든 모습,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승 초입에서 이와 같은 반등으로 60일선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삼성전자 예시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0월 말 대비 지금 11월 27일까지의 흐름인 거예요. 완전 최신까지 흐름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이번 삼성전자 예시의 결론을 맺을게요. 10월 말 대비 코스피가 35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드라마틱한 상승의 중심에 있었던, 그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의 드라마틱한 상승에서조차 60일선의 중요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게 이번 삼성전자 예시의 결론입니다. 다음 예시를 또 봐볼게요. 우선 왼쪽 녹색 테두리 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색 60일선 보세요. 꾸준히 상승하던 하늘색 60일선이, 올라오던 하늘색 60일선이 9월 들어서 상승 기울기가 꺾이면서 수평에서 하락으로 전환되었어요. 뭐가요? 하늘색 60일선이. 그쵸? 눈에 보기에도 꺾였어요. 꾸준히 상승을 이어오던 60일선이. 그쵸? 60일선이 꺾이다 보니 9월부터의 흐름을 보면, 주가 흐름을 보세요. 어때요? 지지부진하고 또 고점은 낮아지고, 그쵸? 주가 흐름 보세요. 고점은 낮아지고 결국 반등 시에 60일선, 하늘색 60일선 돌파도 하지 못하다 보니 주가는 오히려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70만원이 이탈되었습니다. 그쵸? 매우 오랜만에 60일선이 꺾이면 주가의 힘이 없어질 수 있죠.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죠. 오랜만에 꺾이다 보면. 쭉 상승하다가 오랜만에 꺾이다 보면. 이제 오른쪽 빨강색 테두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두리를 보시면 70만원 이탈했었던 주가는 이제 65만원도 이탈해서 65만원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갈색 200일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연속해서 음봉이 3개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쵸?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3초만 고민해 볼게요. 되셨나요? 다음 흐름 봐보겠습니다. 어떻죠? 갈색 200일선까지 하락했었던 주가는 갈색 200일선에서 양봉 3개째가 나오는 자리에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양봉 3개째가 나오는 자리에서 라는 표현, 장대 양봉이 나왔고 큰 상승이 나오면서 반등이 이어져서 65만원이었던 주가는 이제 80만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쵸? 보세요. 여기 보시기에는 이 하늘색 60일선이 아직도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드디어 다행스럽게도 11월 25일 수요일부터 미세하지만 60일선은 하락을 멈추고 25일 수요일과 26일 목요일은 60일선 가격이 똑같아요. 하락만 멈춘 거예요. 그리고 27일 금요일날 조금 돌아섰습니다. 우상향으로. 근데 여기서 보시기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보세요. 이와 같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와 같은 상승이 언제부터예요? 10월 말부터
거의 뭐 한 3주 이상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0월 말 돼서 11월 말 돼서야 하락하던 9월 초부터 하락하던 60일선이 이제야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9월 초부터 하락했었으니까 거의 3개월을 꽉 채우고 나서 돌리는 모습인 거죠. 결론 맺을게요. 이 말은 뭐죠?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와 같은 단기 급상승이 없었으면 역시나 60일선이 3개월 만에 우상향으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한 번 꺾인 60일선은 이처럼 우상향 시키기가 만만치가 않구나 라는 것입니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또 다음 예시 볼게요. 하늘색 60일선 어때요? 쭉 상승하다가 9월과 10월 사이에 약 9월 중순부터 상승하던 60일선이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11월 넷째 주가 돼서야 하락하던 60일선이 이제야 조금 상승으로,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그쵸? 이 종목 역시 뭐죠? 11월 넷째 주에 이와 같은 급등이 없었다면 이처럼 빨리 60일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그리고 또 예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번 차트, 이번 예시는 어떻나요?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차트를 보시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이 60일선 세 번째 영상이긴 하지만 처음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요.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11월 들어서 보세요. 꾸준히 수개월 동안 상승하던 하늘색 60일선이 그쵸? 11월 들어서 상승 기울기가 이제 수평으로 돌아서고 11월 들어서 하늘색 60일선이 수평으로 돌아섰죠. 그쵸? 돌아서고 주가도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11월부터의 흐름만 보는 거예요. 주가는 60일선에 대한 부담을 살짝 느끼는 듯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11월 넷째 주 중반 이후에는 지금 이 차트에서 보일 정도로 하늘색 60일선이 하락으로 살짝 꺾인 모습입니다. 그쵸? 보이시죠? 다음 흐름은 없습니다. 11월 27일 금요일까지의 흐름을 모두 다 가지고 온 거니까요.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37만 3천 원인데 38만 원, 39만 원 위로 빨리 올라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 약 2주 정도는 60일선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이평선 중에서 60일 이평선만 하락 중이기 때문에 그나마 견조하고 양호한 흐름으로 보이긴 합니다. 60일선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향후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것은 매매를 떠나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번 종목 역시 카카오처럼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전부의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차트만 보고서 그 종목이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할까요? 3초만 생각해 보세요. 1, 2, 3. 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봤었던 예시 어떤 종목 있었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조금 전에 카카오 4개 종목은 60일선이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보세요. 6월 초부터 상승으로 전환돼서 60일선의 상승으로 돌아선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 약 5개월 동안 하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60일선이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관점에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예시들이 시가총액이 크고 대형주고 한국 증시를 대표할 만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 6월 이후에 없어요. 60일선이 꺾인 적이. 이런 점에선 대단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쵸? 다만 주가가 11월 들어서 지수 상승에 비해서는 소외되고는 있죠. 네.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60일선만 놓고 봤을 때는 꺾인 적이 없다. 이 종목의 향후 흐름은 어떨까요? 정말 최근 시장도 좋으니까 지금처럼 계속 60일선의 우상향을 보일까요? 보인다면 언제까지 보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10만원 이하에서 소개했었던 아직도 좋아하는 현대차입니다. 오늘로써 60일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 3개를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3개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유한 종목에서부터 그리고 관심 종목부터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하면서 기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전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가신다면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실전에서 손에 꼽힐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60일선 관련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썸네일이나 영상 제목을 굳이 자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보실 분들은 다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주식학개론에서 뵙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